이번 방일은 그간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정상화의 단계로 본격 진입했음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양국 기업 간에 추진 중인 반도체, 전기차 분야 등 신산업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십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보신 것처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기태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장과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실장님, 이게 한국 정상이 일본을 방문한 게 이제 한 4년 10개월 만인데, 자, 그만큼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역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 한일 간의 그 셔틀 외교가 그동안 중단이 되었었는데요. 예. 이제 셔틀 외교라고 하는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 매년 상호 방문을 통해 가지고 양국 관계를 진전시키는 또 발전시키는 예.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4월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미국 방문과 더불어서 이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상회담 이후에 양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갖기는 하지만 공동 선언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래도 조율할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강제징용 피해 문제에 대한 이 해법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한 지 얼마 안 지났기 때문에 한일 간에 조율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공동 기자회견 정도로 될 것 같고요. 역시 공동 선언이라는 것은 어떠한 그 한일 양국 간의 그 약속에 대한 구속의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하게 문안을 예. 만들 필요가 있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런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 한일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번 해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이루어졌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이 공동 선언까지는 아니더라도 공동 기자회견에서 뭐 기시다 총리가 어떤 뭐 강제징용에 대해서 뭐 전향적인 입장을 좀 밝힌다던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도 그 부분이 이번 회담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기존 역대 일본 정부의 그런 사과나 반성을 예. 계승한다고는 이제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단순하게 역대 내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보다 직접적인 반성이라든가 사죄라든가 아니면 역사적 경위 같은 걸 좀 설명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본 방문에서 강제징용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 아무래도 국내 여론에 대한 또 역풍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좀 조심스러운 네.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아직까지 한국 내 여론이 찬성이 한 40%밖에 예. 안 되고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도 피해자 측에서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일부 뭐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반대하시는 피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마음을 앞으로 어떻게 보듬어 주느냐 이런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정부가 내놓은 그 안이 예. 어떻게 뭐 전향적이다 이렇게 좀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도 너무 강경했고요. 예. 또 피해자 단체도 이제 기본 그 사과와 또 표명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이 있었는데 네.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어느 정도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차원에서 이제 협상을 나섰던 것인데요. 네.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네. 무엇보다도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 하는 그러한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뭐 기업들이 좀 참여를 해서 뭐 제3자로 이렇게 돌리는 뭐 그런 네. 식이 돼야 될 텐데 과연 일본 기업이 여기에 참석할 수 있을까가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이것은 일본 국내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예. 기업들이 이제 주주들의 내부적인 예. 의견 일치가 없는 측면도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사실은 제 생각에는 기업들도 초기에는 참여할 생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일본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을 따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번에 일본 기업들의 참여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가 진전이 된다면 언제든지 일본 기업들이 직접적인 형태든 간접적인 형태든 참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제적인 현안 중에서 이제 시급한 게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푸는 일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기대가 되고 있는 측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한일 관계가 악화된 것은 2018년 7월에 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관련한 예. 수출 규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정의 문제에서만 한일 간의 관계 악화가 있었는데 이 2018년 이 일 때문에 사실 전반적인 악화 상황으로 빠졌거든요. 예. 그러한 차원에서 저는 아베 총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과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한일 관계 전반적인 관계 강화를 위해서 그 원인이 되었던 경제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한일 간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예. 또 무엇보다도 지금 국제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예.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한일 간의 협력 그리고 한미 간의 협력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부분은 뭐 바로 풀릴 수 있다고 보십니까? 네, 경제적인 측면은 뭐 바로 지금 또 경제인들을 예. 동원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갔기 때문에 한일 간의 뭐 그리고 아베 정부의 규제 속에서도 민간 차원에서는 상당한 사실 협력과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네. 예. 기시다 총리가 이제 7월에서 9월쯤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이제 양국의 셔틀 외교 다시 정상화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셔틀 외교는 복원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6월에서 8월 사이에 방문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 두 가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한국의 국내 여론의 동향입니다. 그렇죠. 즉 이번 회담 결과에 따른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피해자 단체와의 이러한 접촉 여부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일본 국내 정치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좀 있으면 이제 선거도 있을 것 예. 같은데요. 선거 결과에 따른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아마도 방한 일정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연내는 방한할 거라고 봅니다. 예. 10월, 11월은 일본 국내에서 국회 일정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12월 초 정도로 해가지고 만약 상황이 진전이 된다면 방한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은 그 강제징용 해법을 내놓으면서 국내에서 상당한 여론의 이제 압박을 좀 받았었고, 그리고 기시다 총리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뭐 쉽사리 그렇게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양국의 정상이 만나서 이 과연 서로의 입장을 어떻게 합의점을 볼지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점 정도에서 합의점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양국 지도자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일본에 있었는데요. 예. 예. 일본에 있을 때 기시다 총리를 취재했던 기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시다 총리는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있습니다만 결단력이 없다 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한번 결단을 하면 그 추진력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에 12월에 있었던 안보 관련 산문서 개정도 본인이 이렇게 결단하기 쉽지 않지만 한번 결단을 하면 추진 있게 한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결단력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국 정상이 만나가지고 양측의 그러한 결연한 의지를 서로 확인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것이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에 상당히 하나의 뭐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실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